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거의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면 재미있는 것이 이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근본적인 또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가압류 등기, 압류,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 지방 부분에 가압류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카드 안에서 이렇게 5천만 원 가압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가짜가 중간 갈로치가 이거 있죠. 이 가압류하고 압류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가등기였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가압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있어요. 이 삼형제를 우리 가시집안 삼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등기는 뭐였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가등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가압류는요, 금전 채권만으로 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이 보존 처분이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뭐라? 금전 채권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압류입니다. 권리관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처분이 되고요.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가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 거짓가 임시 같은데요. 임시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압류를 가지고 본안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냐?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해놨다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압류했다는 것은 그냥 신청서만으로 신속하면서 밀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속은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밀행은 모르게, 이 채권자가, 소유자가 모르게 하는 것이 이 가처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해놨다는 거죠. 가배재산에 가압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가배재산을 현재 상태로 묶어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만약에 A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갑이 이것을 캐치했어요. 돈 안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자, 현재 상태로 그대로 묶어뒀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을이 이것을 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은 A한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왜? A가 이렇게 가압류해놨다는 것은 그대로 묶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근데 알고 샀으니까 을은 A한테 자기 소유권을 주장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재산을 묶어둘 때 하는 거 아까 뭐랬죠? 자, 신속하면서 자, 갑이 뭐예요? 채무자가 모르게 하는 것이 이 가압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요, 법원에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서류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A하고 갑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서 없더라도 확정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정인이 있으면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채권 증빙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줬다는, 돈을 줬다는 은행 기록, 참 이게 좋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절대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 기록,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 기록이 계약서 날짜에 이체한 날 기록 금액 있으면 이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점에서 첨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놓으면 채권이 확실히 맞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A가 갑을 상대로 가압류 해놓게 되면 이게 채권 관계가 있으면 갑이 억울하지 않죠. 그런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면서도 기분 나쁘다고. 갑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한 친구 A가 병문을 안 왔어.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A 한번 고생해봐라 해가지고 가압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갑이 이 가압류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소 명령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자 갑이 A를 상대로 야 빨리 이렇게 본안 소송해서 압류를 해라 하는 소송을 제소 명령 신청입니다. 만약에 14일 안에 A가 소송을 대여금 청구 소송이 되는데요, 안 했을 경우에 그걸로 해서 갑이 이 가압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 명령 신청해서 지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 신청, 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 준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지만 가압류를 지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취소 신청, 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에서 취소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 갑이 A한테 돈을 다 갚았다. 아니면 갑이 이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해놓고 그걸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 이 가압류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신속하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까다롭게 이 채권 증명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가압류를 받아줘요. 왜? 지울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속 밀행하면서 신청서만으로 하는 것이 뭐다? 가압류다. 가압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집행권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겁니다. 지급 명령문. 그러니까 A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또 갑의 주소가 확실할 경우에, 그러니까 갑이 이의 제기하면 안 돼요. 안 하고 이 채권이 확실하다, 주소가 확실하다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급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신청했을 경우는 만약에 갑이 이의 제기하게 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채권이 확실하고 갑의 주소가 거소라 하는데요. 확실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지급명령문 되고요. 만약에 갑이 15일 안에 이의제기 안 하면 지급명령문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있습니다. 조정조서는요, 소송이 진행됐을 때 갑하고 A를 조정실에 부릅니다. 판사님이나 아니면 그 법원에 유능한 조정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조정을 시켜요. 합의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조정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조서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여기서 갑하고 A가 사인했다 그러면 이건 항소도 못합니다. 그것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조정조서에 절대로 사인하지 마라.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사인하시면 되는데 약간 애매한 그런 경우는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항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정조서 금액이 지게 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결정 나버립니다. 그래서 조정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집행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문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이 넣은 겁니다. 네 번째, 소액심판결정. 우리가 3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면 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갑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소액인데. 그래서 이 소액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걸 소액 심판 결정문입니다. 3천만 원 미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하해줘서. 우리가 뭐 토지를 갖고 있든지 건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임대할 때는 쉽게 했는데, 나중에 명도, 집을 이제 비워주고, 우리가 점유를 이제 다시 회복할 때, 이때 어려운 직등들이 있어요. 뭐냐면 물건들이 많은 직종들이 있죠. 그런 직종 같은 경우, 아니면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직종, 이런 경우는 하해 조서를 꾸며놓게 되면요, 굉장히 빨리 신속히 점유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해 조서를 꾸며놓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바로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바로 압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신청서라 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 압류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문에 준하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 압류 차이는 무엇이가 있냐 보시면요, 이 물건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경매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보관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런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배당이 돼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압류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법원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집행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압류 보면요, 자, 은행에 보면, 자, 2000년도에, 자, 1억 해가지고 가압류가 돼 있어요. 2000년도에, 자, 가압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자, 학점 판결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판결을 받았죠. 법원 판결을 받고 이자를 만약에 원금을 안 갚으면요. 이자가 몇 프로? 15%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 1년에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15%만 1년에 1,500만 원이죠. 2000년이면 20년 흘러갔죠. 거의. 얼마입니까? 이자만 3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억이 아닌 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류 되면 연도 이것을 반드시 꼭 확인해서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보면 어떤 분들은 모르시면요. 이 금액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집이 있는데요. 여기 뭐 건조당이 뭐 1억 되는데 이 집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 뭐 해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 1억 받아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시고 내가 설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야 되지 그냥 설정해놨다고 채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보시고 유리한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압류하고 가압류 차이점. 이건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